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 목요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까지 동원해서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로 기각 또는 각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여권 분위기와 주요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내일은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뭐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넘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읽히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내일 하는데 내일 발표해서 하루 뒤에 한다. 네. 지금까지 뭐 절차적인 문제 갖고 이렇게 윤 대통령실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비교해봐도 변론 종료 이후에 선고 기간이 더 걸리게 이제 된 셈인데, 자, 법조인 출신 여당 정치인으로서 전직 의원으로서 지금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헌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직접 눈으로 못 보셨죠? 예, 근데 분명하잖아요. 이게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는 64일,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92일이었으니까 그거 네. 훌쩍 넘어가는 거 보니까 되게 고민하고 있다. 네. 내부적으로 아마 수기의 수기가 거듭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뭐 눈으로 안 봐도 그냥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네, 네.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러면 뭘 가지고 고민하고 수기의 수기를 거듭하고 있을까? 네. 일단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네네. 첫째는 아니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심리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헌재 심리 자체가 월권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두 번째는 헌재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돼 있고 또 헌재의 재판 진행 절차가 편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문제 제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조서를 그대로 갖다가 증거로 쓰겠다고 증거 능력을 부여를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출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조서를 그대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직접 신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네. 하여튼 법적 쟁점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또 그중에 하나가 이게 조금 저도 좀 웃음이 나오긴 하지만 네, 뭡니까? 계몽이었다. 근데 처음에 들으면 얼핏 웃음이 나오지만 또 듣다 보면 그게 빠져드는 대목이 있는 게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하니까 즉시 해제하지 않았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로 계엄을 할 생각이 있으면 뭐 탱크도 동원하고 정말 사람들 군인들 수만 명 동원해서 뭘 하지, 군인들 몇백 명 동원해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했겠느냐. 네. 실제로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깊이 빠져 들어가서 보면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대목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또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2차장 증언의 어떤 신빙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는 절차적인 얘기 주로 해주셨고, 요건 이제 그 내용적인, 네, 실체적인. 네.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은 아마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있는데, 이게 문제는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은 저 만장일치. 그렇죠. 이게 이제 추구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법적 영역이다. 헌법재판이 오로지 그냥 법원에 의한 이 단도직입적 옳고 그름의 문제다 이러면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를 안 두고 이거 대법원에다가 그냥 이 기능을 부여했을 거예요. 근데 별도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정치적 사법기구를 둔 것은 네.
이게 헌법 정신, 국민 통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반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제도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딱 봐서 옳고 그름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거하고는 헌법의 탄핵 재판은 약간은 다른 측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보면. 네네.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은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한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이렇게 반반으로 의견이 거의 이렇게 쫙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탄핵 선고 결과도 그렇게 갈려서 나온다. 네. 그러면은 더 국론이 분열된다 이 분열이 말씀이신가요? 되고 나라 앞날도 좀 걱정될 소지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마 수기의 수기를 거듭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아마 다음 주 주말까지 탄핵 선고 날짜가 만약에 밖으로 공표가 되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8인 체제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추정도 가능. 아까 예. 홍익표 전 의원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게 길어지는 게 예. 만장일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반대의 어떤 가능성도 같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경우 이게 그렇게까지 만장일치보다도 헌재가 원래 최초에는 이건 국가의 가버넌스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심리하되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잖아요. 보면 그런 걸 보면 만장일치를 향해서 가는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6명의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다 있다라고 봐요. 예, 예. 자, 그리고 요번에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검찰의 석방 지휘, 그래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그 부분의 파장이 또 만만치가 않은 게 사실 일반적으로는 뭐 구속 취소하고 헌재 판단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이제 없어 보이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된 그 판결문을 보면 이제 그 뭐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짜로 계산하냐 뭐 이런 구속 기간 문제도 있지만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약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이 헌재한테 계속 절차적 문제를 지금까지 제기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더 평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일단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네. 수사권이 만약에 없다고 본다면 이건 불법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보면. 네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나타난 형태도 어쨌든 물론 이제 기관에 대한 판단이긴 하지만 뒤에 부수해서 수사권 문제도 지금 결정문에 있었잖아요. 보면. 네네. 그러면 수사권이 없었다면 불법 수사 뭐 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공소기각 사항이 되는지 네. 또 탄핵 재판 과정에서 국회에서 내란죄 부분이 내란 행위라고 하는 사실관계 표현으로 조금 바뀐 걸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어쨌든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고 그에 어느 정도 맥락적으로 부합할 수도 있는 일부 결정이 이번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 없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요. 네. 예, 예. 자, 이 와중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 열어서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헌법 수호라든지 이런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네. 사실 지나간 주제인 줄 알았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촉구를 하면서 공개 답변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말씀을 한 번 더 한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네. 어쨌든 이쪽에서 뭐 추진을 한 거고 네. 뭐 추진이라기보다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거고 헌재에서 그거에 관한 판단까지 나왔는데 네. 이행을 안 하니까 네.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헌재 결정이라든지 네. 또는 선고 일자가 밖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거하고 예, 예. 어쩌면 이어지는 맥락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래요. 안에서 최소한 6명의 어떤 합의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지 6명 정족수를 맞춰내기 위해서 의장께서 변론 저렇게 갱신을 해서 조금 시일이 지나더라도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가정법입니다. 그게. 추측인데 네. 최근에 어떤 전국 흐름에서 네. 그 구속 취소 이후에 네. 흐름에서 국회의장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한덕수 총리 탄핵 그 심판 선고 네. 이것도 또 조금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연동돼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헌재에서 애시당초 잘못하신 게 네. 그냥 빨리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네. 빨리 기각하고 그때 물론 지금 최상목 대대행도 잘하고 계시지만 한덕수 총리가 대행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더 마음의 안정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헌재가 왜 그걸 자꾸 늦췄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일단 사건이 너무 탄핵 사건이 너무 많긴 너무 했어요. 많아서. 너무 많았고 예. 헌재도 예를 들어서 순위로 보면 물론 뭐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예. 최우선적으로 그냥 기각을 했어야 맞는 사건인 것 같은데 예. 이거를 그걸 기각하면 하면 정치적인 그거를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타격이 크죠. 민주당의 타격이 크고 두 번째는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 계엄하는 걸 안 말렸다는 게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통령 탄핵하고도 약간은 이게 조그맣게라도 쟁점이 연결돼 있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건을 헌재가 너무 미루고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 와중에 그 민주당은 의원 단식, 삭발, 여성 의원도 삭발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장외농성 이렇게 막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뭐 일단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성격도 강하지만 최근에 의원총회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넉놓고 있었나 약간 이런 성의 그 얘기들 좀 방심하고 있었나 이런 성의 자성의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이걸 뭐 위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위기니까. 예. 그 어쨌든 이게 뭐 저희 당도 그렇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헌재에 대해서 왈가왈부 자체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냥 본인들 하신 말씀 있으면 헌재에다가 의견 표명 형태로 얘기를 하면 되지. 네. 그걸 뭐 단식 농성하고 또 당 대표가 직접 시위에 나가고 이런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는 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 많은 의원들이 뭐 어디 시위에 참여하고 이거는 아니지만 릴레이 시위 형태로 그 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시위 형태로 한 60인 정도가 지금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럼 그거 계속 몇 시간씩 이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 선거에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막 탄원서도 내고 하더라고요. 미쳐서도 안 되죠. 예. 이게 헌재 재판관들께서 저기 뭐 어디 신문 가십 기사로 난 것 보니까 본인 어디 어느 재판관님 아드님 결혼하는데 자제분 결혼식에도 안 갈 생각을 했다는 무슨 그런 가십 기사 난 거 봤는데 정모 재판관이요. 예. 근데 하여튼 재판관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잘 하시면 되겠죠. 네. 그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헌재 심판 과정에서 뭐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수사 기소 과정에서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 등 제기했고 이런 와중에 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 제기해왔던 절차적 혹은 뭐 실체적인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있어서 그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김명진 의원님은 보십니까? 그 절차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님이 큰 틀에서 보면 큰 잘못을 하셨고요. 네네.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긴 시간을 두고 석고대죄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저는 불공정하게 뭘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네. 그
수사 기록 갖다가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법 해석하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굳어진 관행이기 때문에 헌재 어떤 심리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공수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하는 게 맞았죠. 근데 공수처에서 그 사건 가져간 것도 잘못이 됐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네. 그다음에 중앙지법에 법문 그대로 영장 청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잘못됐고 그런 부분들은 공수처 잘못은 일단 크고요. 네. 그런 잘못은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이라든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요? 아니 어떤 면에서? 옛날에 조국 장관 문제 됐을 때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서초동에서 맨날 며칠 몇 달간을 촛불 시위를 했었거든요. 조국 장관 무죄라고. 결론은 뭡니까? 지금 실형 2년 확정돼 가지고 지금 본인 구금 생활 이게 징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이게 12개 공수사실로 기소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네. 이건 국민들의 판단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12월 3일 날 저녁에 했던 대통령께서 한 행위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평가가 맞다고 봐요. 이건 위헌 위법의 계엄이고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여기는 페널티를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근데 또 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또 지금 대통령님 결사옹위하겠다고 다들 길거리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쪽 진영하고 상관없이 국민들 전체가 그냥 이 중심을 못 잡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좀. 국민들. 자, 지금 이 말씀은 각자 조금 뭐 이렇게 직시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 진영의 논리도 좋지만 이렇게 좀 저기 엄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결정했다. 예. 이 부분 검찰총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건 좀 잘못된 겁니까? 글쎄 법 이론만 가지고 보면 네. 사실은 검찰총장의 결정이 잘한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법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고 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격이 있으니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판사의 결정의 법리가 맞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결정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또 형사법정에서 엄밀하게 유무죄를 가리면 되잖아요. 보면. 네네. 네. 그게 뭐 지금 여기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네. 저 불구속 그런 것들이 딱히 또 잘못됐다고만은 말하긴 뭐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왜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이 내렸는데 법원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그 판결 앞두고 있어서 그러냐 법원에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검찰을 와서 분풀이하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게 옛날에 양반이 잘못하면 그 수행 노비가 항상 이렇게 수행 노비가 벌을 받았죠. 빗자루로 맞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예. 좀 표현 좀 비유가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하튼 예. 어쨌든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결단을 내린 부분인 것 같고 네, 그거를 수용한 게 법리상으로 옳냐 그르냐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네, 또 그렇게 그걸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큰 틀에서 보면 현직 대통령이 12월 3일 날 저녁에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했을 때 불구속 상태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불구속 재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무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정하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씨름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헌재 그 탄핵 심판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수처의 수사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쨌든 뭐 헌재 그 진행 상황에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나경원 의원들 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판사 출신들이 많이 그
저 절차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간 딱 재가지고 요 이상은 안 되고 뭐 요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나경원 의원 얘기는 그건 정말 막 시작한 저기 판사들도 그렇게 안 한다. 그 일 시작한 뭐 초짜라는 표현은 그래도 얼마 경험이 많지 않은 판사들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기 법원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징계 먹는다라는 그 표현까지 쓰면서 중차대한 재판이니만큼 절차 하나하나도 훨씬 더 엄밀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동의하십니까? 그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예. 그게 변론 서면을 내는 것이 특별히 제한이 돼 있다든지 또 변호인들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본인들 의견 피력하고 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다든지 뭐 네.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보면. 네. 자,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김경진 의원님은 동대문 을 당협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당원 목소리 직접 이제 듣고 계십니다. 네. 아마 정기 모임도 지역구에 많으실 거고 단체 대화방도 아주 여러 건일 텐데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어떤 분위기 반전이랄까 어떤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랄까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은 90% 이상이 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한다. 네네. 이런 입장이었고 이제 석방되고 나니까 일단은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월 3일 이후에 그냥 지역에서 사람들 거의 안 만나요. 아, 그러세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게 내가 선거본부에서 참여해서 어쨌든 당선됐던 대통령님이 이렇게 큰 잘못을 하다니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 저는 사람들 만나면 할 말도 없고 매우 그때 이후로 부끄러워서 그냥 당원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안 만나고 있어요. 네. 자, 당내 여러 잠재적 차기 주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 이쪽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네, 있지만 네. 잠룡들 입장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행보가 이제 주목을 좀 일부 받았는데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시각 지금 어떻습니까? 대체로 싸늘하죠. 싸늘해요. 그러니까 소수의 팬덤이 있고 강렬한 지지가 있고 네. 한 80% 7, 80% 이상은 한 대표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당원들이 그래요?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당내 경선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한 대표님 그거 뛰어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지금 뭐 일단 탄핵 각하 윤 대통령 복귀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기 대선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자제를 하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산업 부분 주 52시간 예외 문제 그 법안 있잖아요. 네. 여야가 그 부분에 이제 합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부처의 지침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일종의 정치적 포석일까요? 그러겠죠. 근데 네. 아니 그건 당이론적으로는 네네. 이게 시간을 자유롭게 근로 시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 부처 지침으로 법을 어기 가능한가요? 그게 잘 모르겠네. 현실적인지 네.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국정 혼란 상황 네. 어떤 식으로 잘 매듭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분열이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보세요? 모두가 담백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발로 전 세계의 경제가 퍼펙트 스톰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게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숫자도 저출산 때문에 되게 줄어들고 있고 되게 상황이 안 좋아요. 예. 성장률도 1%대로 지금 예측을 낮췄잖아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어서 국민 전체가 담백한 마음으로 정치적 대타협을 이번 기회에 이뤄내지 못하면 예. 저희는 아마 해방 이후 한 7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위대한 성과를 예. 어쩌면 다 까먹을지도 모르는 매우 중차대한 갈림길 위에 우리는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담백해야 됩니다.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따라서 담백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이신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